박사님은 잘 오셔야 그 돈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김선혁 책임연구원님으로부터 생태 면적률 제도에 대한 투수성 보장 평가법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대한 발표받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김선혁 책임연구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태면적률 제도에 대한 투수성 포장 평가법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제안을 말씀드릴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의 김선혁 책임연구원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릴 생태면적률 제도에 대한 취지는 이 제도에 대한 취지는 지속적으로 물순환이 가능한 도심 환경을 만드는 데 있습니다. 투수성 포장으로 녹지를 줄인 만큼 투수 성능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어야 하는데요. 현재 평가법에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맹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러한 이제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개선 방안이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수성 포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조금 더 이제 그 앞에서 이제 협회장님 말씀하신 것보다 좀 깊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먼저 투수성 포장이란 빗물을 노상에 침투시켜 흙 속으로 환원시키는 기능을 갖는 포장으로 빗물의 유출 저감과 비정오염 물질의 저감이 주된 기능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보시는 그림처럼 불투수 포장은 하부로 빗물이 통과되지 못하고 표면으로 유출되어 배수되는 반면에 투수성 포장은 물이 어느 정도 표면으로 유출되기는 하지만 하부로 침투되어서 배수관을 통해 유출시키거나 노상으로 이제 스며들어서 우기에 하천에서의 청두 시간을 지연시켜 도시몽수 피해를 줄일 수 있게 되게 됩니다. 이러한 투수성 포장의 종류로는 블록 자체의 공급을 이용한 투수성 블록, 그리고 이제 블록 사이의 줄눈으로 빗물을 침투시키는 틈새 블록, 그리고 줄눈 시공이 불필요하고 블록 간 틈새로 투수시키는 결합 틈새 투수 블록이 있고요. 그리고 잔디 블록 같이 식생 블록, 그리고 이제 투수 아스팔트와 투수 콘크리트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투수성 포장이 이제 하부 시스템이죠. 그래서 투수 시스템과 배수 시스템이 있는데, 투수 시스템의 경우는 이제 기층과 노상으로 침투시키는 투수 포장 시스템이고, 배수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투수 시스템과 같이 이제 복합적으로 되는 부분인데, 하부층에 유공간을 두어서 집수정을 통해 요를 배수시키는 시스템으로 구분됩니다. 이러한 이제 투수성 포장의 수요가 이제 증가함에 따라서 이러한 포장의 이제 주요 목적이 도심 홍수를 막기 위해 만들어졌는데, 생태 면적의 지침에 따라서 이제 수요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요가 커지고 있는 만큼에 보시는 기사처럼 높은 등급을 받기 위해서 부정행위까지 이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언급되는 생태 면적률이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인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태 면적률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생태 면적률이란 자연환경보전법의 제4조 제2항 제2호에 따라서 개발 면적 중 생태적 기능 및 자연순환 기능을 가지고 있는 면적의 비율을 말합니다. 이 면적의 비율은 환경영향평가 수립 시 사용되는 중요한 지표고요. 저 앞에 보시는 표처럼 생태 면적률 적용 기준이 있는데, 전체 대상지 면적의 녹지 비율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런 면적의 유형별 가중치는 보시는 표에 나타나 있는데, 지금 보시는 표는 2023년 1월 개정 전에 이제 면적 유형별 가중치고요. 이제 개정 전 표를 먼저 말씀드리고, 이 다음 슬라이드에서 개정 후의 가중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전 기준을 설명드리자고 하면은, 이 1에 해당하는 자연지반 녹지 부분이 있는데, 자연지반이 손상되지 않은 녹지부터 가중치가 없는 이 0.0점, 이 0에 대한 공기와 물이 투과되지 않는 불투수 포장까지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이 빨간색 박스에 보시면은 이 부분 포장, 아까 앞서서 보셨던 잔디 블럭이 해당하는데 개정전이 0.5의 가중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면 투수 포장, 이제 투수성 블럭이죠. 그 투수성 블럭에는 이렇게 투수 능력 1등급과 2등급으로 나눠져 있는데 개정전에는 0.4와 0.3의 가중치가 부여되고 있고요. 그리고 결합 틈새 투수 포장과 틈새 투수 포장과 같이 이러한 틈새 투수 포장은 0.2, 0.3에 대한 가중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면적 유형별 가중치가 중요한 이유는 같은 투수 포장이더라도 높은 가중치를 받게 되면은 그 면적 비율만큼 더 개발 계획에 있어서 자유로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건데 이러한 전면 투수 포장, 여기 보시는 이 전면 투수 포장의 평가법에는 보시는 KSF 4419, 2394, ASTM C1701에 따라서 이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지금 이제 이 부분이 23년 1월에 개정이 되는데요. 이 KSF 4419 시험 방법만 남고 나머지 두 개는 없어져서 이렇게 바뀌었는데요. 요게 지금 개정 전에 대한 그 면접 비율별 가중치고요. 이렇게 이제 합쳐졌습니다. 투수 포장의 0.2에서 0.4까지의 가중치가 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 전면 투수 포장 중에 1등급에 해당하는 게 0.4에서 0.3으로 내려갔고 2등급에 해당하는 게 0.3에서 0.2로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내려가면서 그 KSF 4419 시험 방법에 따라서 투수 개수 그리고 휜 강도에 대한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바뀐 부분이 앞서서 보셨던 결합 틈새 투수 블럭과 틈새 투수 블럭은 시험 성적서에 대한 제출 요구가 없어졌습니다. 그 말은 이제 부담이지만은 그 틈새로 투수되는 부분에 있어서 굳이 투수 개수를 시험 성적서를 받아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이 이제 반영이 되어서 그러한 시험 성적서가 제출이 안 돼도 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반영이 되었고요. 이러한 이제 그 시험 방법, 이 전면 투수 포장에 대한 시험 방법 중에서 KSF 4419가 어떤 건지, 이 시험 방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여기에 해당하는 문제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KSF 4419, KS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KS란 한국산업표준의 약어로 제품의 품질 개선과 절차 등을 통일하고 단순화해서 소비자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각 부문별 기호 및 4급수의 번호를 붙여 부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KSF 4419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F가 이제 기호고요. 그 뒤에 있는 4419가 이제 4급수의 번호인데 A부터 X까지 있습니다. 그 F에 해당하는 기호는 이제 토목에 대한 분야고요. 4419는 그 토목 분야에 있는 보차도형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럭에 대한 4급수 번호입니다. 이렇게 KS는 제품 표준과 이제 방법 표준 그리고 전달 표준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 KSF 4419 보차도형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은 제품 표준이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KS 인증 마크, 흔히 보시는 그 인증 마크가 이러한 제품 표준에 해당하는 마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보차도형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지금 보시는 KSF 4419 시험 방법입니다. 이러한 KSF 4419 시험 방법은 사전적인 의미로 조립에 의해서 보도, 차도 등의 포장에 사용하는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의 시험 방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른쪽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러한 블록의 성능을 휜 강도, 흡수율, 그리고 투수 개수로 이 시험을 통해 기준을 만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시험 방법 중에 투수 개수와 휜 강도에 대한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중에 투수 개수 시험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럭의 치수를 측정하고 덮프기를 이용해서 블럭을 고정시키고 물을 위에서 아래로 투과시켰을 때의 유량을 측정하는 것이라고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는 사진처럼 아까 말씀드린 거푸기가 지금 이 장치입니다. 이 장치로 이 블럭을 이렇게 감싸게 되고요. 여기 보시는 사진처럼 물을 위에서 아래로 투과시켰을 때 나오는 유량을 30초 동안 받았을 때 그 양을 측정을 해서 투수 개수라는 값으로 시험 결과를 내도록 하게 됩니다. 이때 사용되는 시험 시료가 생산 초기의 블럭을 이용해서 하게 되는데 이 생산 초기의 블럭이라는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블록의 포장 시공이 완성된 사진입니다. 포장 시공의 마지막 단계가 줄눈 모래 시공인데 보시는 것처럼 블록 사이 이제 충진대에서 이제 마무리 효과 증진을 위해서 필수로 들어가는 이제 시공 이제 부분인데 이러한 시공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이제 블록의 침하가 발생하거나 이제 파손이 발생하게 돼서 꼭 이러한 줄눈모래 시공은 필요하게 됩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블록 사이로 줄눈이 시공되기 위해서는 보시는 사진처럼 이러한 줄눈 모래를 쭉 포소를 한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제 밀대 등이나 뭐 그런 걸 이용해서 모두 터뜨리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서울시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빨간색 네모치는 부분을 보시면은 블록의 표면에 모래를 균일하게 적당량 포설하고 고무 밀대, 빗자루 등으로 블록 표면을 청소하는 것처럼 모래를 틈새에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뭐 소형 진동기 등으로 이제 다짐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지 실험 결과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이제 저희 연구원에서 이제 시험한 이 결과인데요. 생산 초기 블럭의 투수객을 측정을 하고 똑같은 블럭에 이제 현장에 시공하듯이 줄눈 모래를 포설하고 청소를 한 다음에 투수객을 측정한 결과입니다. 지금 이렇게 A사부터 E사까지 5개 이제 투수블록 회사의 투수블록을 이용해서 시험을 했고요. 적게는 이제 13%에서 많게는 33%까지 이 투수 개수가 저하된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투수 포장 시공을 완료하자마자 막힌다는 말이랑 동일하다는 겁니다. 제가 앞서서 생산 초기에 블럭을 시험 시료로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현장에 시공할 때는 줄눈 모래를 포설하고 이 말은 시험 성적서로 받는 그 투수 개수 값이 현장의 줄눈 모래 포설로 인한 부분이 반영이 안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이 투수블록 회사가 엄격하게 품질 관리를 하고 시험을 잘 받았다고 하더라도 현장에 저런 줄눈모래 시공으로 인해서 그 시험 결과 성적서가 아무 의미가 없게 된다는 말이랑 동일하다는 의미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급 막힘 상황까지 반영할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시험 방법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개선 방안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태 면적률 제도에 나와 있는 이 KSF 4429 시험 방법을 대신해서 블럭의 공급 막힘이 발생했을 때 얼마나 저하되는지 확인하는 시험법을 적용을 해야 됩니다. 이에 대한 해결 방법으로 이제 2023년 4월 중에 지금 이제 제정 예정인데요. 투수 유지율 시험 방법이란 KS,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제품 표준, 방법 표준, 전달 표준 중에 방법 표준입니다. 이러한 그 시험, 그 오형을 모사한 시험 방법이 방법 표준으로 이제 4월 중에 제정될 예정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투수 유지율 KS 시험 방법이 KSF 4419에 대한 시험 방법, 수수 개수 시험 방법을 개선한 것으로 국립환경과학원인과 그리고 한국환경산업지수원에서 저희 연구원에 이제 의뢰를 해서 개발을 한 시험 방법입니다. 다시 이제 간단히 이 시험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투수블록의 생산 초기 시공, 그러니까 생산 초기와 그리고 시공 이후에 대한 부분까지 성능 저하에 대한 예측을 해서 시험 결과로 나타내는 건데요. 이렇게 도로에서 일어나는 환경을 비슷한 조건으로 설정한 다음에 인공적인 오염물질을 블럭에 이제 포설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투수 지속 성능을 확인하게 되는데 여기서 투수 유지율이라는 것은 초기 투수 개수 값의 오염 투수 개수 값에 대한 비를 이제 백분율로 나타낸 것입니다. 아까 이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투수 개수 값이 뭐 0.19mm/s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러한 것을 이제 몇 퍼센트 뭐 저하됐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같은 방법을 통하면은 이렇게 투수 유지율의 기준 연구를 통해서 제도적 활용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으로만 드리면 이제 이해가 잘 힘드시니까 이 투수 유지율 시험 방법이 뭔지 동영상으로 짧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거푸기의 시로를 이제 고정을 하고요. 그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 오염물질 저 위에 이렇게 포설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고루 포설을 시키고 이 밑에 있는 게 진동기인데요. 이제 그 블럭이 이제 진동을 줘가지고 그 위에 뿌려진 오염물질이 이제 진동을 통해서 내려갈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이렇게 30초 정도 동안 진동을 시켜서 그 오염물질을 블럭의 공급 사이로 인공적으로 메꿔지게 되는 건데 그 다음에 이렇게 또 물을 넣어서 이제 요거는 강우에 대한 모사입니다. 그 오염물질들이 또 물을 통해서 저 공급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또 모사를 하는 거고요. 이런 일련의 오염시키는 작업이 끝난 후에 다시 식료를 거꾸로 고정해서 보시는 것처럼 위에서 물을 통과시켜서 아래로 빠져나오는 이 유량을 측정하는 것이 이 시험 방법의 이제 주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블럭에 대한 성능 검증만으로 끝나서는 또 안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투수성 포장의 성능이 유지가 잘 되는지 검증 혹은 이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데요. 이를 위해서 이제 시공 현장의 시공 초기 그리고 시공 후에 대한 투수 성능 유지 관리 검증을 또 시행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보시는 왼쪽 표, 이 왼쪽 표는 그 투수성 포장이죠. 아까 뭐 1등급, 2등급이라고 되어 있는 그러한 투수 블록이 이제 2016년에 시공되고 시간이 지나서 점점 투수 성능이 저하되는 것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 표는 이제 틈새 투수 블록이 시공 전후 투수 성능 측정에 대한 결과인데 그 틈새 투수 블록 하면 뭐 몇 년 지나도 막히지 않을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것도 3년 뒤에 이렇게 뭐 20%, 80%, 60% 그래서 평균 한 50%가 투수 개수가 저하됐다라는 그 시험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투수 성능이 현저하게 저하됐을 경우에 공급 회복 같은 적절한 조치를 통해서 투수 성능을 지속적으로 유지시켜야지 앞서 말씀드린 생태 면적률 제도의 기능이 제대로 정상적으로 작동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모든 투수 포장재를 시험할 수 있는 통일된 시험 방법을 이제 모색해야 됩니다. 전면 투수 포장의 경우 앞서 이제 동영상을 보신 것처럼 블록 자체로만의 시험을 하게 되는데 틈새 투수 블록이나 뭐 잔디 블록 같은 경우는 그 기능이 얼마나 발휘하는지 이제 평가할 수 있는 그 신뢰성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모든 투수 포장 시스템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법의 연구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저 왼쪽에 있는 부분이 이제 전면 투수 블록에 대한 시험 방법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 틈새 투수 블록 같은 이제 현장에서 시험하는 이 현장 투수 시험 방법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시험 방법이 아예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록의 종류에 따라 시험 방법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모든 투수 포장재를 아우를 수 있는 하나의 통일된 시험 방법이 있어야지 형평성 논란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정면 투수 블록 역시 하부층까지 고려할 수 있는 투수 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 실내 투수 포장 평가 시스템이 이제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시는 그림처럼 이제 투수 기층 그리고 이제 받침 안정층 그리고 이제 투수성 블록을 같이 이제 설치를 해서 물을 투과시킨 다음에 전면 투수 블록이나 뭐 이렇게 되면 이제 틈새 투수 블록도 이제 실내에서 평가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모두 투수 성능이 얼마가 되는 건지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데 다시 말해서 현장의 포장 환경 조건을 모사해서 실내에서 시험을 하는 것이 이제 바람직하다고 이제 말씀드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줄눈모래 포설에 대한 부분도 실내에서 이제 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시공 직후에 막히는 부분도 이렇게 반영을 해서 시험 결과로 나타낼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 이러한 그 실내 투수 포장 평가 시스템이 국내에 이제 좀 연구가 진행된 게 있습니다. 한국빗물협회의 투수 성능 지속성 검증법이 있고요. 그리고 부산대학교의 이제 등가 투수 개수 시험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연구 개발 중이고 아직 그 확정된 부분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현재 나와 있는 방법들 이용해서 아까 말씀드린 뭐 KS 투수 유지율 같이 국가 표준으로 이제 개발을 하게 된다면은 더 나아가서 이제 모든 투수 포장재를 시험할 수 있는, 그리고 예측도 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물 순환에 가장 중요한 이제 물 순환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린 이제 문제점처럼 그 생태 면적률의 면적에 따른 유형별 가중치를 결정하는 평가법은 이제 줄눈모래 포설 등으로 인해서 시공 초기에 박히는 상황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면 투수 블록과 틈새 투수 블록 모두 시공 일정 기간 후에 투수 성능 저하가 발생하고요. 그리고 전면 투수 포장과 틈새 투수 포장의 시험법이 이제 불일치하기 때문에 통일성 있는 평가법도 존재하지 않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현장의 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 투수 유지율 KS 시험 방법을 적용해서 생태 면적률의 가중치 적용법을 개선을 해야 하고, 일정 연한 후에 투수 성능이 얼마나 저하됐는지 확인해서 공급 회복 등 적절한 조치로 투수 포장재의 투수 성능 회복에 대한 기준을 추가를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투수 포장재의 신뢰성 있는 투수 성능 지속성 판단을 위해 투수 포장 시스템 평가법을 국가 표준 등으로 연구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또 이제 추가적인 현안 사항인데요. 아까 그 말씀드린 그 22년, 그러니까 23년 1월 그 이제 개정되기 전에 이 생태면역률 이제 제도가 개정되기 전에 휜 강도에 대한 부분은 내용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 1월이 개정되면서 휜 강도에 대한 부분도 시험 성적서를 제출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휜 강도에 대한 부분도 전면 투수 포장에 대한 부분만 나왔습니다. 이게 왜냐면은 이제 정사각형으로 이제 돼 있다 보니까 그 휜 강도에 대한 부분 계산도 이제 용이한데, 지금 보시는 사진 같은 잔디 블럭 그리고 이제 틈새 투수 블럭 같은 경우는 이제 모양이 이제 일정치 않아서 면적 계산이 좀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도 계산이 불가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 성적서를 또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1월에 개정된 부분처럼 휜 강도를 시험 성적서를 제출함에 있어서 그 투수 개수가 높아지면은 그 안에 내부 공급 때문에 강도가 자연스럽게 떨어지는데, 뭐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뭐 중요하지 않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같이 이제 바닥에 깔리는 이제 포장이다 보니까 강도가 중요하지도 않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전부 다 이제 그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휜 강도가 아닌 뭐 휜 파괴 하중 등이나 뭐 이제 지금 보시는 이제 이건 이제 포장용 콘크리트 평가의 이제 KSF 4001 시험 기준인데요. 여기는 지금 휜 강도, 휜 파괴 하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시험 방법에도 이렇게 파괴 하중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조금 반영을 해서 뭐 두께별 휜 강도 하중 적용 같이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생태면역 제도에 대한 그 신뢰성을 좀 더 높이는 방안으로 개선돼야 된다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발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